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10월을 정리해 보니까 나스닥은 거의 7% 넘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3%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이미 악재는 다 공개가 됐는데 지지부진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증시인데요. 11월 어떤 이벤트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지 또 대비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1월 첫날인데 또 첫 거래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좀 증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1월에 대기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체로 먼저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상당한 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11월 달에도 혼돈이 전망됩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좀 안정적일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상 회복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오늘 새벽 5시부터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는 일상 회복 단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접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식당과 카페도 24시간 영업 가능하죠. 모이는 것도 접종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10명, 낮, 저녁 상관없이 10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4명 추가적으로 함께 모임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는 좀 그동안 꽉 눌려있던 이 각종 경제 분야들이 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해볼 부분은 이 차기 대선이 본격화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많은 경제 공약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런 미래 공약이 또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5일이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됩니다. 여야 유력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정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일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일과 3일 연준 FOMC가 열리죠.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공식 선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되면 올해 내가 될지 빠르면 이번 달부터 아니면 다음 달부터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1월부터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말이나 후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매달 150억 달러가 이제는 이 자산 매입이 축소되는 결과가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이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지 이미 나가 있는 돈을 회수하는 건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유동성이 환수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경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더 이상 나갈 돈이 없는 것이지 기존에 풀려있는 돈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재정자금, 미국은 재정정책이 상당히 강하게 이제 시행이 됩니다. 수천억 달러, 이제 수조 달러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재정 부분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우리 정시에서는 3일 날 대여죠. 하반기 최대여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상장되는 공모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도 상당히 순항할 것이다. 따상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따상도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들 짚어주셨는데 먼저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예상이 가능했던 이벤트긴 한데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당장 올해보다는 이미 이제 많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새해 들어서 조금 단기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테이퍼링의 결과가 이제 축소되는 모양새를 보면서 또 12월에 있을 FOMC나 또 어떻게 발표가 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정부의 또 신형 계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어떤 또 재정 정책을 신년에 좀 더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많은 미국 정부의 법안 관련된 불확실성은 좀 줄어들었죠. 우리 시간에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테이퍼링이 된다라는 것은 이 완화 정책이 이제 완화 정책 축소가 되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는데 11월 당장 이번 달부터 시행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늦춰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수 이제 시작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우리는 이제 조금씩 이제 기지개를 펴는 단계입니다. 또 일상 회복도 되는 것이고 리오프닝 이야기도 하죠. 바로 이게 이제 리오프닝인데 그다음에 실적도 좀 나쁘지가 않아요. 수출도 괜찮았고 그런데 이제 공급망 차질이나 앞으로의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것들에 따른
이 이제 우리 수출 경기가 조금 이제 위축될 수 있겠다는 전망이 나와요. 이 부분이 외부 환경입니다. 그래서 내부는 괜찮은데 외부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우리 경제에게는 조금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테이퍼링과 함께 동반돼서 오는 것 때문에 우리 정시에는 연초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데 뭐 어차피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11월, 12월입니다. 네. 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막 소비가 진작되는 땡스기빙과 또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입니다. 네, 내 외부를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또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활성화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도움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또 이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과 맞물려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뭐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죠. 네. 코리아 세일즈 페스타, 이 코세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인기 상품도 이달 이제 15일까지 이제 2주간 올 오프라인에 동반 진행이 되고 역대 최대 규모예요. 그만큼 기업도 소비자도 정부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00여 개 업체가 대표적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최대 40% 할인이에요. 네. 진행자께서도 평소에 이거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아이템도 많아지고 참여하는 기업도 많고 할인폭도 역대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 특히 제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공간인 백화점 그리고 온라인 공간인 이커머스 쪽의 실적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하나하나 좀 우려가 되는 부분과 좋아지는 부분들을 네. 짚어주셨는데 그게 또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인가 사실 예상하기 좀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세일즈 페스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코스피가 좀 날개를 펼 수 있을까?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박스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코스피 이야기를 하는데 이 3,000포인트 이제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글쎄 모르겠죠. 오늘 올라갈 수도 있을 테고요. 그만큼 그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분명히 또 코리아 세일즈 페스타도 반영이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 결국 개인들은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외국인이나 기관의 경우에는 연말을 맞아서 자기 시장 쪽으로 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매도가 계속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도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는 그러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약간 차익 실현 욕구가 또 분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좀 오를 듯 하다가 힘이 밀리는, 오를 듯 하다가 좀 힘이 축 밀리는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제 원자재가 인상되고 환율 상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신은 기대 심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수출 여건이 앞으로 더 확대된다. 이러면 좋을 텐데 수출 여건 악화에 대한 전망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한 말 그대로 이 3,000 박스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11월 지금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함께 지금 증시 향방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관련 종목까지 함께 체크하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관련해서 리오프닝 업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 그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G엔터입니다. 블랙핑크 음반 판매량이 이번 3분기 누적 173만 장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19년 38만 장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증가율입니다. 올해 그룹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제와 리사의 솔로 앨범 발매만으로도 이 정도 판매고를 기록한 건데요. 이는 걸그룹 중에서도 최상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레저도 데뷔 1년 만에 약 80만 장 수준의 앨범 판매가 가능한 아티스트로 성장했고요. 내년에는 일본에서 아레나급 투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블랙핑크 중심의 해외 투어 증가만 고려해도 내년 콘서트 추정 수익이 577억 원인 만큼 실적 증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회사는 계절적인 성수기 효과와 가정 채널 중심의 성장에 따라 이번 3분기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854억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했습니다. 음료 부분에서는 제로탄산 같은 주요 제품에서 신제품의 시장 반응이 긍정적이었고요. 가동률 개선에 선제적으로 진행한 가격 인상, 제품 포트폴리오의 유연한 환경 대응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개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된다
된다면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맥주는 가정용 채널에서의 신제품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음료와 주류 두 부문 모두 영업 기초 체력이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이마트입니다. 지난주 공정위가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의 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이마트는 전방위 온 오프라인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요. 이에 더해 스타벅스 코리아도 4분기부터 연결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내년 영업이익률 성장률은 60%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자회사 쓱닷컴이 국내 온라인 편집샵 2위인 W컨셉을 인수하면서 공격적인 M&A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익스타컴은 기업 공개 일정을 내년을 목표로 현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걸로 자금을 확보해서 자동 물류센터 건립에 나선다는 전망인데요. 덩달아서 함께 주목받고 있는 이마트의 주가 추이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리오프닝 수혜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11월은 역시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소장님. 네.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지만 소장님은 또 어떤 섹터를 가장 또 주목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일상회복 이른바 이제 위드 코로나주라고 이야기해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요즘에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리오프닝 주인데 여기에 뭐 관심을 기울일 필요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불가피하게. 그런 이유는 여기에 더 정책적인 지원 또 소비자들의 관심이 또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행, 항공, 호텔 또 그동안 막 기죽어 있었던 이 면세점까지도 이제는 조금 활기를 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봄날은 온다. 이런 또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산업적으로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매출도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주가에도 반영이 되겠죠. 그만큼 국내 내수 소비 측면에서 경제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11월, 12월 상황은 내부는 조금 안정적일 텐데 네. 외부 환경이 상당히 또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국내의 이런 리오프닝주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 거죠. 이제 스포츠 또 공연 그러니까 엔터주 쪽에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도 아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았던 산업 쪽에 좀 더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패션이나 화장품 쪽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본격적인 아웃도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물론 뭐 나쁘지 않았지만 패션이나 화장품 쪽도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다양해진다. 그러면 관련된 리오프닝 쪽에 조금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바구니에 비중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네,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지금 정책적으로도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살펴보자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 종목별로 좀 등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주를 그렇죠.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게 좋은 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성장주보다는 실적주, 가치주, 또 금융주, 은행주 쪽은 안정적이거든요. 불안할 때 안정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결국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비중을 두었던 포트폴리오 바구니를 내년 초에 좀 더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은 그때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면은 또 기술주 쪽으로 옮겨가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 발표되는 실적 발표되는 호실적이 예상되는 삼성 SDI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 게임즈 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 이제 좀 더 완전히 전 세계적 글로벌 이제 시장을 또 점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KB금융이나 우리금융, 기업은행들도 가만히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카카오뱅크가 갑자기 뭐 대장주가 됐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4대 금융기관들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 추정치도 지금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도 되고 있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 특히 이제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린 것이 우리에게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 만큼 그것과는 좀 무관하게 이런 미국이나 또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기술주일지라도 또는 가치주일지라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바구니의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 이게 이제 11월, 12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조금 더 공을 들여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대상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11월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국내외로 요인을 좀 나눠보자. 지금 국내 요인은 좀 긍정적이지만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가운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번에 한번 좀 살펴볼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